절름발이면 더 부지런해야지. 멀쩡한 사람 반만이라도 따라와야 할 거 아니야? 저 다리로 결혼한 게 죄지. 처음부터 왜 들어왔는지 몰라. 운수를 알아야지. 나가고 싶으면 그냥 나가. 아버지 정신 흐릴 때 도장 받아. 건물명에 바꾸면 그걸로 끝이야. 20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절름거리는 다리로 온 집안을 혼자 감당하며 식모 취급을 받아온 맏며느리. 남편도 시누이도 시어머니도 칠순잔치가 끝나면 건물 명의를 빼앗고 며느리를 완전히 지워버릴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평생 말없이 모든 것을 지켜봐 온 시아버지가 이미 수일 전부터 녹음기를 켜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칠순잔치 당일 아침 그 어르신이 혼자 향한 곳은 호텔 연회장이 아니라 경찰서였다는 사실을. 20년의 침묵이 끝나고 잔치상이 뒤집히는 순간 탐욕에 눈먼 가족들을 향한 조용하지만 완벽한 심판이 시작됩니다. 시작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매일 가슴이 뻥 뚫리는 시원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도 꼭 달아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충남 외곽 야트막한 야산 아래 자리 잡은 오래된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담장 너머로 기와 끝이 살짝 보이는 그 집은 언뜻 보면 여느 시골 마을의 평범한 가옥 같습니다. 하지만 이른 새벽부터 연탄 냄새가 번지고 마당 귀퉁이에 줄지어 선 장독대 사이로 쓸쓸한 빗자루 소리가 들려온다면 그 집 안에서 어떤 하루가 시작되고 있는지 조금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봄이고 여름이고 가을이고 겨울이고 그 소리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눈이 쌓인 날에도 발이 시려 감각이 없어지는 한겨울에도 그 빗자루 소리만큼은 어김없이 새벽 공기를 가르고 울려 퍼졌습니다. 새벽 5시 한지연은 오늘도 어두컴컴한 마당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42살. 나이만 들었지 얼굴에는 아직 소녀 같은 흔적이 남아있는 여자입니다. 갸름한 턱선, 오목하게 들어간 눈매, 볕에 그을렸지만 결은 고운 피부. 그러나 그 눈빛만큼은 오래 지쳐온 사람 특유의 깊고 무거운 그늘을 품고 있었습니다. 왼쪽 다리가 살짝 안으로 굽어 있어 걸음을 옮길 때마다 몸이 오른쪽으로 미세하게 기웁니다. 20살 무렵 당한 교통사고 후유증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다 달려오는 오토바이에 치인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수술을 3번이나 받았지만 끝내 다리는 완전히 펴지지 않았고 그때 이후로 지연은 한 번도 뛰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뛰려 하면 다리가 먼저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요. 빗자루가 마당 돌바닥을 긁는 소리가 새벽 공기 속에 낮게 깔립니다. 지연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또 아침이다. 오늘도 말없이 하루를 넘기면 된다. 이 집에서 보낸 세월이 꼭 20회입니다. 22살, 아직 세상이 넓고 꿈도 많던 나이에 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시어머니도 다소 퉁명스럽긴 해도 못되게 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다리 때문에 밭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집에서 지연의 자리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져 갔습니다. 며느리에서 식모로, 식모에서 짐덩이로. 지연은 그 변화를 느끼면서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시집 보내던 날 손을 꼭 쥐며 말했던 것처럼 다리 아프다고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힘들다고 눈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했습니다. 매일 묵묵히 혼자서. 그런데 그것이 독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지연이 아무 말 없이 견디면 견딜수록 이 집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당연함이 쌓이면 권리가 되고
권리가 굳으면 착취가 됩니다. 20해 동안 지연은 단 한 번도 저도 아파요라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부엌 쪽에서 방문 소리가 납니다. 시어머니 김말순이 슬리퍼를 질질 끌며 마루로 나옵니다. 68. 젊었을 때는 미인 소리를 들었다는데 세월이 가면서 그 얼굴에 날카롭고 단단한 선이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새벽부터 불만이 가득 찬 눈으로 마당을 내려다봅니다. 그 눈빛에는 지연에 대한 연민이라고는 조금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는지 아니면 세월이 그 마음을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이제 알 수 없습니다. 지연아, 아직도 안 끝났어? 해가 다 뜨겠다. 지연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답하면 말이 또 길어진다는 걸 20해가 가르쳐줬습니다. 절름발이면 더 부지런해야지. 멀쩡한 사람 반만이라도 따라와야 할 거 아냐. 남들은 새벽 4시에 일어난다고. 그 말이 마당을 가득 채웁니다. 새벽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는 것 같습니다. 지연은 눈을 내리깔고 빗자루질을 계속합니다.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걸 몸이 이미 먼저 알고 있는 겁니다. 입술을 꾹 깨물고 다리가 욱신거리는 감각을 꾹꾹 누르며 그냥 씁니다. 그냥 버팁니다. 안방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새어나옵니다. 남편 박성호가 TV를 틀어놓고 방에 앉아 있습니다. 45. 이 집 외아들입니다. 새벽부터 눈을 뜨자마자 텔레비전 리모컨부터 찾는 남자입니다. 지연이 마당을 쓸고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동안 성우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내가 도와줄까? 라는 말을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상하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남자였습니다. 이 집에서 그것은 그냥 원래부터 있던 규칙 같은 것이었으니까요. 밥은? 마루 끝에 기대어 성우가 짧게 묻습니다. 지연은 빗자루를 장독대 옆에 세워두고 다리를 끌며 부엌으로 향합니다. 금방 차릴게요. 엄마 화나게 하지 마라. 아침부터 피곤하게. 피곤한 건 지금 누구인지 성우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루 한편에 조용히 앉아있던 시아버지 박종태가 지연을 바라봅니다. 70. 올해 칠순을 맞이하는 이 집의 가장입니다. 젊었을 때 막노동과 행상을 오가며 이 집과 인근 건물 하나를 일군 사람입니다. 말수가 적고 감정도 거의 드러내지 않는 편인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굳은 얼굴에 무언가가 깊게 스쳐 지나갑니다. 안타까움인지 오랜 미안함인지 아니면 속으로 사귀고 있는 분노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주름진 눈가에 잠깐 맺혔다가 사라집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느낍니다. 시아버지의 그 시선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지연은 부엌으로 들어섭니다. 차가운 붓두막 앞에 서서 손을 뻗어 냄비를 집어듭니다. 차갑고 묵직합니다. 다리가 또 욱신거립니다. 새벽에 찬 마당에 오래 서 있으면 늘 이렇습니다. 찬 기운이 뼈 안으로 스미는 것처럼 시리고 쑤십니다. 하지만 지연은 다리를 내려다보지 않습니다. 아프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그냥 국을 올리고 밥을 풉니다. 오늘도 그렇게 이 집의 아침이 시작됩니다. 아침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된장국, 김치, 계란말이, 나물무침. 지연이 새벽부터 준비한 것들입니다. 상 위에 올라간 음식 하나하나에 지연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고 아무도 수고했다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이미 20년째 이어진 풍경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말순이 국 한 술을 떠서 입에 넣더니 미간을 찌푸립니다. 싱겁네. 간도 제대로 못 맞춰? 지연은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하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성우는 그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텔레비전 쪽으로 고개를 틀고 있습니다. 시아버지 종태만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말없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밥상을 물리고 나서 말순이 마루에 앉아 성우를 불렀습니다. 시누이 박성미도 마침 친정에 들른 날이었습니다. 39살 결혼해서 대전에 살고 있는데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친정에 나타납니다. 올 때마다 빈손인 적이 없었지만 그 손에 들린 것은 늘 자기 가족들 먹을 것들 뿐이었습니다. 말순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꺼냅니다. 다음 달에 아버지 칠순이야. 잔치 크게 해야지. 성미가 바로 맞장구를 칩니다. 그럼요. 요즘은 다들 호텔에서 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체면이 있지. 성우가 미간을 좁힙니다. 돈은 갑자기 어디서나? 말순이 눈빛이 번뜩입니다. 건물 담보 잡으면 되지. 은행 가서 대출 받으면 금방이잖아. 그 순간 지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지연은 부엌 안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루와 부엌 사이 문이 반쯤 열려 있어서 대화 소리가 고스란히 들렸습니다. 지연은 수도꼭지를 살짝 잠그고 귀를 기울입니다. 건물 담보라고? 그 건물은 시아버지 박종태 명의였습니다. 종태가 30년 넘게 허리 휘어가며 모은 돈으로 장만한 건물이었습니다. 지연도 그 건물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세를 놓아받는 월세가 노후의 전부인 어르신한테 그 건물을 담보로 잡는다는 말이 얼마나 가볍게 나오는지 지연은 온몸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성미가 말을 잇습니다. 호텔 대간의 음식에 화환에 닿으면 한 500은 잡아야 해요. 그 정도야 어렵지 않지. 건물 있는데. 말순의 말투에는 처음부터 이미 결정을 내린 사람의 느긋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아버님이 알고 계실까? 그날 밤이 깊어졌습니다. 성우와 성미가 방으로 들어가고 말순도 안방으로 건너간 뒤였습니다. 지연은 부엌을 마저 정리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가스불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 집안이 조용해지면 지연은 비로소 숨을 고릅니다. 이 집에서 지연이 온전히 혼자인 시간은 이 밤 몇 분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의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지연을 부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성미와 성우가 다시 모인 것 같았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는지 목소리가 새어나옵니다. 아버지 요즘 정신이 왔다 갔다 하잖아. 흐릴 때 도장 받아. 그게 제일 빠르다. 성미의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명에 바꾸면 끝이잖아요. 건물 우리 앞으로 넘기면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관리하면 되고. 성우가 짧게 답합니다. 잔치 끝나고 처리하자. 그때 분위기 좋을 때 해. 지연의 손이 떨립니다. 그릇을 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부뚜막 모서리에 손을 짚고 겨우 몸을 지탱합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에서 오가는 말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정신이 흐릴 때를 노려 도장을 받는다는 말이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나온다는 것이 그때였습니다. 들었냐? 낮고 조용한 목소리. 지연이 화들짝 돌아봅니다. 시아버지 박종태가 부엌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주름이 깊게 팬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두 눈에 무언가 단단하고 차가운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지연은 입술을 달싹이다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종태가 천천히 말합니다. 모른 척해라. 내가 알아서 한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종태는 조용히 몸을 돌려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지연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한다. 그 말이 귓속에서 천천히 되울렸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단단하게 준비된 사람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이 이 집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생각보다 훨씬 정확하게 보고 계셨다는 것만큼은 그날 밤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부엌 불을 끄고 나서도 지연은 오랫동안 어두운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칠순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말순이 날짜를 잡고 성미가 호텔에 전화를 넣고 성우가 하객 명단을 뽑았습니다. 세 사람이 거실에 둘러앉아 머리를 맞대고 잔치 계획을 짜는 동안 정작 그 일을 온몸으로 감당해야 하는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지연이었습니다. 잔치 준비가 시작된 첫날 아침, 말순이 지연 앞에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목록이었습니다. 장봐야 할 재료들, 미리 연락해야 할 친척 명단, 구석구석 청소해야 할 공간들, 잔치 전날까지 만들어둬야 할 음식들. 말순은 그 종이를 건네면서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다 내가 해. 성미는 소파에 기대어 손톱을 다듬고 있었고 성우는 아무 말 없이 TV 채널을 돌렸습니다. 아무도 거들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그 종이를 받아들고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가슴이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성한 사람도 버거울 분량이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기한 안에 다 소화할 수 없는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한마디만 하고 종이를 접어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부터 지연의 하루는 더 길어졌습니다. 새벽 4시에 눈을 떠 집안일을 마치고 시장에 나가 장을 본 뒤 돌아오면 바로 음식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친척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돌리는 것도, 잔치에 쓸 제기와 그릇을 꺼내 하나하나 닦는 것도, 창고 안에 쌓인 묵은 짐을 드러내고 정리하는 것도 전부 지연 혼자였습니다. 성우는 바쁘다고 했고, 성미는 애들 챙기느라 못 온다고 했고, 말수는 허리가 안 좋다며 방에 누웠습니다. 시장을 다녀올 때마다 묵직한 장바구니를 양손에 들고 절뚝거리며 걸어오는 지연의 모습을 동네 사람들은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안쓰럽다는 눈빛들이었지만 아무도 선뜻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이 집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괜히 끼어들었다가 말순한테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몰라 그냥 못 본 척 지나쳤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지연은 마당 한편에 쪼그려 앉아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오전부터 무릎이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데 오래 같은 자세를 유지한 것이 결국 화근이 됐습니다. 왼쪽 다리 전체로 욱신거리는 통증이 한꺼번에 퍼지면서 무릎이 맥없이 풀렸습니다. 지연은 프라이팬을 아슬아슬하게 붙잡으며 몸이 옆으로 쓰러지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바닥이 뜨거운 기름에 가까이 스쳤지만 그것조차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마침 마루에 나왔던 말순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쉬어하지 마라. 저게 또 난리야. 남들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 지연은 입술을 꽉 깨물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성미가 마루 끝에서 비웃듯 한마디를 얹습니다. 저 다리로 결혼한 게 죄지 뭐. 처음부터 왜 들어왔는지 몰라. 그 말이 마당에 툭 떨어집니다. 지연의 귀를 타고 천천히 가슴 안으로 파고듭니다. 20년 동안 수백 번도 더 들은 말인데 그날따라 유독 깊이 박혔습니다. 지연은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끼면서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눈물이 전 위로 떨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음식에 눈물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게 그 순간 지연이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뒤집었습니다. 그냥 전을 뒤집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부엌 마지막 불을 끄려는데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이지만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소리였습니다. 지연아. 시아버지 종태였습니다. 지연이 돌아봤습니다. 종태는 방으로 부르지 않고 복도에 선 채로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다. 지연은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동안 이 집에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수고했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이 집에서 지연을 향해 건네진 말들은 늘 명령이거나 핀잔이거나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집 가장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목소리에는 꾸밈이 없었습니다. 그냥 진심이었습니다. 지연은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라 그냥 서 있었습니다. 종태가 짧게 말을 끊었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라. 그것뿐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도 덧붙이는 말도 없었습니다. 종태는 그 말만 남기고 천천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지연은 한참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라. 그 말 속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지연은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짧은 말 한마디가 며칠 동안 지연이 받은 어떤 상처보다 더 깊이 가슴을 건드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 집에서 사람 대접을 받은 것 같아서였습니다. 창밖에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장독대 위로 달빛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지연은 불 꺼진 부엌에 혼자 서서 오래도록 그달을 바라봤습니다. 참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끝까지 버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막 그 답의 끄트머리를 손에 쥔 사람처럼 칠순잔치 날짜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말순이 예약해둔 호텔 연회장은 시내에서도 제법 이름 있는 곳이었습니다. 성미가 인터넷으로 찾아 골랐다는 그 장소는 하루 대관료만 해도 적지 않은 돈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음식, 꽃장식, 사진 촬영, 하객 답례품까지 더하면 전체 잔치값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지연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에 대해 집안에서 아무도 진지하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연은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큰 잔치를 치르겠다며 들뜬 말순과 성미의 목소리만 집안에 가득했고 정작 돈 얘기가 나오면 슬그머니 화제가 바뀌었습니다. 그 답은 며칠 뒤에 나왔습니다. 어느 오후 말순이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지연이 마루를 닦고 있는데 말순이 봉투를 탁자 위에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여기 도장 찍어. 종태가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뭐냐 이거. 잔치 계약서야. 그냥 확인 서명이라고. 말투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장보고 오면서 영수증에 서명하는 것처럼 아주 가볍고 당연한 일인 양 내뱉는 말이었습니다. 지연은 걸레질을 멈추지 않으면서 눈만 살짝 들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인쇄된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 신청서. 지연의 손이 굳었습니다. 잔치 계약서가 아니었습니다. 종태 명의의 건물을 담보로 잡아 거액을 대출받겠다는 서류였습니다. 그 건물은 종태가 30년을 허리 휘어가며 일하고 또 일해서 장만한 것이었습니다. 노후를 버텨낼 유일한 재산이자 이 집안을 지탱하는 마지막 기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걸 잔치 한 번을 위해 담보로 넘긴다는 말이 이렇게 쉽게 나오다니 지연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연이 자기도 모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말순이 지연 쪽으로 고개를 확 돌렸습니다. 넌 빠져. 누가 물어봤어?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눈빛 앞에서 무슨 말을 해도 벽에 대고 외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지연은 20년의 경험으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종태는 서류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천천히 꼼꼼하게 읽는 것 같았습니다. 말순이 옆에서 기다렸고 성미도 방문 앞에 서서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종태는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덮고 그냥 탁자 옆으로 밀어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말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요? 뭐가 문제야? 자식들 잔치 한번 해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요? 종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단단하고 묵직하게 방안을 눌렀습니다. 말순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늙어서 정신이 나갔어. 이게 얼마나 큰 행사인데 돈 몇 푼이 아까워서 이래. 성미도 발을 동동 구르며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그냥 해주시면 되잖아요.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세요? 종태는 그래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 고요함이 방 안에 깊게 깔렸습니다. 말순의 시선이 지연 쪽으로 옮겨왔습니다. 저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 저게 무슨 소리를 했지? 지연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눈 똑바로 뜨고 말해봐. 성미가 혀를 찼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왜 자꾸 집안일에 끼어들어요? 다리도 성치 않은 사람이 분수를 알아야지. 그 말이 또 지연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지연은 걸레를 꼭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맞받아쳤다가는 더 큰 소리가 돌아온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냥 참았습니다. 또 참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진 뒤 지연이 부엌에서 마지막 설거지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릇 헹구는 물소리만 조용히 흐르는데 종태의 방 쪽에서 무언가를 뒤적이는 소리, 서랍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낮고 또렷한 기계음이 짧게 울렸습니다. 녹음기 버튼을 누르는 소리였습니다. 지연은 손을 멈췄습니다. 혹시 잘못 들은 건가 싶어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시 한번 버튼을 누르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다시 그릇을 헹궜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서서히 알아가는 사람만이 느끼는 묘하고 무거운 감각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혼자서 조용히 무언가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남기려는 것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지연은 아직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르신이 이 집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있다는 것만큼은 이제 분명했습니다. 사흘 전 복도에서 들었던 그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라. 내가 알아서 한다. 지연은 그릇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겁니다. 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누가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를, 그리고 지연이 2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지연의 눈에서 눈물 한 줄기가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칠순잔치 전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집안이 분주했습니다. 지연은 새벽 3시 반에 눈을 떴습니다. 잔치에 가져갈 음식들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그릇을 포장하고 호텔로 보낼 짐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며칠째 무리한 탓에 다리는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발목부터 무릎까지 통증이 끊이질 않았고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왼쪽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지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더 큰 소리가 날 테니까요. 그것이 이 집에서 지연이 터득한 유일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오전 내내 부엌과 마당을 오가며 일하는 지연을 말순과 성민은 거실에 나란히 앉아 바라봤습니다. 가끔 지시를 내릴 때를 빼고는 일어서지도 않았습니다. 그 나물간 더 봐. 싱거우면 창피당해. 떡은 몇 판이야? 부족하면 어떡하려고.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친척들 오면 인사는 내가 먼저 해 미리 생각해도. 말은 쉼없이 쏟아졌습니다. 지연은 일일이 대답하면서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내일 잔치 순서가 돌아가고 몸은 이미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아침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점심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배가 고프다는 느낌조차 들지 않을 만큼 몸이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가 조금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지연이 부엌에서 무거운 국 냄비를 들고 마당 쪽으로 나오려는데 마침 안으로 들어오던 말순과 복도 입구에서 마주쳤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지연이 냄비를 든 채로 옆으로 비키려고 했는데 다리가 순간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왼발이 문턱에 걸렸습니다. 그 순간 말순이 지연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비켜. 거치적거리게. 세게 민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중심을 잃고 있던 지연에게는 그 작은 힘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지연은 균형을 잡으려 했지만 왼쪽 다리가 버텨주지 못했습니다. 냄비가 먼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지연의 몸이 오른쪽으로 쓰러지면서 문틀 모서리에 왼쪽 무릎이 세게 부딪혔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통증이 번개처럼 다리 전체로 퍼졌습니다.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힘들 만큼 날카롭고 뜨거운 아픔이었습니다. 눈앞이 순간 하얗게 됐습니다. 지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된다고, 소리를 내면 또 쇼한다고 할 거라고 그 생각이 본능처럼 먼저 올라왔습니다. 아프다는 소리보다 그 말이 무섭다는 게 20년이 만들어낸 슬픈 습관이었습니다. 말순은 쓰러진 지연을 잠시 내려다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너 때문에 일이 꼬였어. 거길 왜 그렇게 막고 서 있어? 냄비는 또 왜 들고 나와서? 지연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무릎을 짚고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제대로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고 몸을 세우려는데 발끝에서 무릎까지 통증이 다시 한번 몰아쳤습니다. 그때 성우가 마루에서 나왔습니다. 왜 이래? 또 넘어진 거야? 지연이 간신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문턱에 걸려서. 성우가 말을 잘랐습니다. 엄마한테 또 대들었어? 왜 엄마가 저렇게 화나 있냐고. 대들지 않았어요. 다리가 걸려서 그냥 넘어진 거예요. 변명하지 마라. 맨날 그 소리야. 나가고 싶으면 그냥 나가. 그 말이 지연의 귓속에 꽂혔습니다.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고. 20년을 살아온 집에서 내일이 시아버지 칠순인 그 전날 저녁에 남편 입에서 그 말이 그렇게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나왔습니다. 지연은 그 말을 삼키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한테 나는 지금 어떤 존재인 걸까?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 사람 눈에 나는 그냥 짐덩이인 걸까? 지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려 제대로 서기도 힘들었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 간신히 몸을 세웠습니다. 쏟아진 국물을 닦아야 했습니다. 냄비를 집어들어야 했습니다. 지연은 그것부터 했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눈물이 차올라도 일단 냄비부터 집어들었습니다.
지연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20년입니다. 이 집에서 꼬박 20년을 살았습니다. 아이도 없이 친정에도 자주 못 가고 친구도 하나둘 멀어졌습니다. 이 집과 이 사람들만 바라보며 버텨온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이 집안에서 지연의 편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쓰러진 지연을 일으켜 세우려 한 사람도 괜찮냐고 물어본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엌 창밖으로 어스름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루 끝에 조용히 앉아있던 종태가 지연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그 자리에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릎 위에 올려놓은 두 주먹이 하얗게 질릴 만큼 단단히 쥐어져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등에 힘줄이 도드라졌습니다. 지연은 그 눈빛과 잠깐 눈이 마주쳤습니다. 종태는 말없이 고개를 작게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지연에게는 어떤 말보다 더 묵직하게 전해졌습니다. 조금만 더, 내일이다. 지연은 눈물을 꿀꺽 삼켰습니다. 다시 부엌 불을 올렸습니다. 내일 잔치에 가져갈 마지막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그래도 했습니다. 오늘도 그냥 했습니다. 내일 무언가가 반드시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칠순잔치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새벽빛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지연은 다시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무릎은 어젯밤보다 더 부어 있었습니다. 바지를 걷어 올려 보니 무릎 바깥쪽이 검붉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살짝 누르기만 해도 욱신거리는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지연은 찬물에 수건을 적셔 잠깐 눌러두고는 바지를 내렸습니다. 아프다고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오늘만 넘기면 된다고 지연은 속으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호텔로 음식짐을 실어보내야 했습니다. 잔치는 오전 11시였습니다. 친척들은 전날부터 하나둘 연락을 해오고 있었고 말수는 새벽부터 거울 앞에 앉아 옷을 골랐습니다. 이 옷은 색이 칙칙하다. 저 옷은 허리가 안 맞는다. 혼잣말을 하면서도 지연한테 이것저것 가져오라는 말은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성민은 머리를 하러 미용실에 갔고 성우는 양복을 꺼내 다림질을 부탁했습니다. 지연은 양복을 다리면서 동시에 집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호텔로 보낼 음식 용기에 이름표를 붙이고 답례품 봉투를 하객수에 맞게 맞춰 담았습니다. 두 손이 한시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종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처음 알아챈 것은 아침 7시 무렵이었습니다. 종태는 보통 새벽 6시면 어김없이 마루에 나와 앉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날이 춥든 덥든 몸이 좀 안 좋은 날에도 그 자리를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방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지연이 조심스럽게 노크를 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살며시 문을 열었더니 방이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은 깔끔하게 개어져 있었고 옷걸이에 걸려있던 외투도 사라진 뒤였습니다. 혼자 외출을 하신 겁니다. 칠순잔치 당일 아침에 이른 새벽부터 아무 말도 없이 지연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불안은 아니었습니다. 어젯밤 그 눈빛, 하얗게 질릴 만큼 꽉 쥐었던 주먹, 그리고 지연을 향해 작게 끄덕이던 고개, 그것들이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종태가 어디로 갔는지 지연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느꼈습니다. 무언가를 하러 가셨다는 것을, 그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무언가를. 말수는 종태가 없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어디 갔어? 잔치날 아침부터 혼자 어딜 싸돌아다니는 거야. 지연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어디 가셨는지는 몰랐으니까요. 성미가 휴대전화로 종태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연거푸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순이 불안한 듯 마루를 서성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연은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말순이 불안한 이유가 단순히 아버지 걱정 때문만은 아닐 거라는 것을, 아직 도장을 받지 못한 그 서류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겠지라고. 그 시각 종태는 경찰서 민원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래된 점퍼를 걸치고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평생 자식들 앞에서 말을 아끼며 살아온 이른 노인이 그날 아침만큼은 등을 꼿꼿하게 세우고 있었습니다. 민원실 창구 앞에 앉은 형사가 눈을 들어 종태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종태가 봉투를 창구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신고하러 왔습니다. 어떤 일이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산 갈취입니다. 협박도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도 있고 관련 서류도 다 챙겨왔습니다. 형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노인의 얼굴을 한번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신고 대상이 어떻게 되십니까? 종태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제 아들 내외와 딸입니다. 형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말을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 간의 일이라면 먼저 합의를 시도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법적으로 가다 보면 상처가 깊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종태가 조용하고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하러 온 겁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했던 겁니다. 그 말에 형사는 더 이상 만류하지 않았습니다. 종태는 봉투 안에서 서류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며칠에 걸쳐 녹음한 파일을 담은 메모리 카드, 담보대출 서류 원본, 그리고 직접 손으로 꼼꼼하게 작성한 경위서였습니다. 손글씨가 꼭꼭 눌러져 있었습니다. 한 글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쓰면서 얼마나 마음을 다잡았을지 그 글씨 하나하나에 담겨 있었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천천히 들여다봤습니다. 재산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종태가 봉투 안쪽에서 마지막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미 정리했습니다. 재산명의 이전 서류였습니다. 집, 건물, 인근 땅, 전부 단 한 사람의 이름 앞으로 옮겨놓은 것이었습니다. 한지연. 종태는 낮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제 며느리만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그 사람 몫입니다. 형사가 잠시 말없이 종태를 바라봤습니다. 노인의 눈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후회도 망설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래전부터 결심을 굳힌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눈이었습니다. 경찰서 밖으로 나온 종태는 하늘을 잠깐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날이었습니다. 바람이 조금 불었습니다. 종태는 가볍게 숨을 내쉬고는 천천히 발걸음을 뗐습니다. 잔치장으로 가야 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호텔 연회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둥근 테이블마다 친척들이 빼곡히 앉았고 꽃장식이 화려하게 늘어선 무대 앞에는 종태 부부의 이름이 적힌 현수막이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칠순 잔치치고는 꽤 큰 규모였습니다. 말순이 오랫동안 꿈꿔온 자리였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며느리 자랑, 딸 자랑, 잘 산다는 것을 한껏 뽐낼 수 있는 자리. 말순은 입구에서부터 화사한 한복을 차려입고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그 웃음소리 뒤편에서 음식을 날랐습니다. 한쪽 구석에 마련된 임시 주방과 홀 사이를 혼자 오갔습니다. 뜨거운 탕 냄비를 들고 절뚝거리며 홀 안으로 들어서면 친척들이 힐끔 바라봤습니다. 어떤 이는 시선을 피했고
어떤 이는 가볍게 수군거렸습니다. 지연은 그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고개를 숙이고 테이블 사이를 지나다녔습니다. 말순이 멀리서 소리쳤습니다. 지연아, 빨리 움직여. 어른들 기다리잖아. 홀 안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지연에게 쏠렸습니다. 지연은 네라고 짧게 대답하고 발걸음을 서둘렀습니다. 무릎이 울부짖듯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성미가 옆 테이블에 앉은 친척 아주머니한테 나직하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다리로도 사람 노릇은 하네요.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뒤따랐습니다. 지연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뜨겁고 억울한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울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눈물을 보이면 또 쇼한다는 소리가 나올 테니까요. 지연은 입술을 깨물고 눈을 한번 깜빡였습니다. 눈물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방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뒷문이 열렸습니다. 종태가 들어왔습니다. 오전에 혼자 나갔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한복으로 갈아입지도 않았고 화사한 표정도 없었습니다. 점퍼 차림으로 조용히 자기 자리로 걸어가는 종태를 말순이 발견했습니다. 어디 갔다 이제 와요? 전화도 안 받고. 종태는 대답하지 않고 상석에 앉았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하다는 것을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지연이었습니다. 어딘가 한결 가벼워진 것 같으면서도 더 단단해진 것 같은 눈이었습니다. 잔치가 시작됐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종태의 칠순을 축하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친척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덕담이 오갔습니다. 말순은 그 자리에서 활짝 웃었습니다. 성미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성우는 친척 어른들한테 술을 돌렸습니다. 지연은 홀 가장자리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연은 철저히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음식을 나르고 빈 그릇을 치우고 부족한 것을 채우는 사람. 이름도 없고 자리도 없는 사람. 20년 동안 이 집에서 지연이 차지한 자리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축사가 끝나고 식사가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종태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웅성거리던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종태는 마이크를 잡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는 것만으로도 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50년 넘게 묵묵히 살아온 사람 특유의 무게가 그 몸에서 풍겨나왔습니다. 다들 잠깐 들어라.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홀 안구석까지 닿았습니다. 말순이 눈치를 살폈습니다. 성미가 스마트폰을 내렸습니다. 성우가 술잔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종태가 점퍼 안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기계를 꺼냈습니다. 녹음기였습니다. 말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종태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연회장 안에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 정신 흐릴 때 도장 받아. 그게 제일 빠르다. 명예 바꾸면 끝이잖아요. 건물 우리 앞으로 넘기면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관리하면 되고. 잔치 끝나고 처리하자. 그때 분위기 좋을 때 해. 말순의 목소리였습니다. 성미의 목소리였습니다. 성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연회장 안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친척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수군거림도 없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릴 것 같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말순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거 어디서 났어요? 그게 무슨... 종태가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조용하고 차가운 눈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며느리를 식모처럼 부려먹었지.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재산까지 뺏으려 했고. 성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지금 무슨 소리예요?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종태는 성미를 보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탁자를 두 손으로 짚더니 힘껏 뒤엎었습니다. 탕! 그릇들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음식이 흩어졌습니다. 연회장 안에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종태가 우렁차게 말했습니다. 경찰 불러라. 그 순간 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 2명이 들어섰습니다. 말순이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종태가 나지막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기, 협박, 재산 갈취, 전부 오늘 아침에 신고했다. 성우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성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말수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지연은 홀 가장자리에 선 채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밀어넣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렸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잔치가 끝난 연회장은 폐허 같았습니다. 뒤집힌 탁자, 바닥에 흩어진 음식, 쓰러진 꽃장식. 조금 전까지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그 공간이 한순간에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친척들은 어색하게 자리를 피했고 몇몇은 말없이 코트를 집어들고 연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화려했던 칠순잔치의 마지막 풍경이었습니다. 경찰은 말순과 성미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말순은 연행되면서도 지연을 향해 눈을 부라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무슨 말을 하는지 지연은 알았습니다. 내 때문이라고, 내가 이 집을 망쳤다고. 지연은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성우는 연회장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술잔을 손에 쥔 채로 아무것도 보지 않는 눈으로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이 그 옆을 지나쳤습니다. 성우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나한테도 한마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지연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잠깐 생각했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 말만 남기고 지연은 걸음을 옮겼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20년치의 억울함을 한꺼번에 쏟아낼 수도 있었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한테 쓸 기운이 지연에게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말순과 성민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녹음 파일과 서류가 명확했던 탓에 조사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처음에는 가족 간의 오해라고 버텼지만 증거 앞에서는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합의와 처벌 사이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작아졌습니다. 평생 큰 소리만 치던 말순이 경찰서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다는 말을 지연은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성우는 집을 나갔습니다. 짐을 챙겨나가면서 지연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면서 지연은 생각했습니다. 슬플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했습니다. 오래 아팠던 이가 빠진 것처럼 얼얼하면서도 홀가분한 느낌이었습니다. 집안이 처음으로 조용해졌습니다. 지연은 그 조용함 속에서 마당에 나와 앉았습니다. 장독대 옆 햇볕이 잘 드는 자리였습니다. 다리를 쭉 뻗고 햇살을 받았습니다. 이 집에서 20년을 살면서 이렇게 마당에 아무 이유 없이 앉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앉아있으면 말순이 빈둥거린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눈을 감고 햇볕을 느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때 종태가 마루에서 내려왔습니다. 지연 옆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당 한편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장독대 뚜껑이 살짝 덜그럭거렸습니다. 종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지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종태는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 얼굴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세월이 새긴 주름이기도 했지만 오래 마음을 눌러온 사람의 흔적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일찍 막아야 했는데 눈뻔히 뜨고 보면서 너무 늦었다. 지연은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괜찮다고 하기엔 괜찮지 않았던 세월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렇다고 괜찮지 않다고 하기엔 지금 이 순간 옆에 앉아 있는 이 어르신이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그냥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해주셨잖아요. 마지막에 종태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지연 앞에 내밀었습니다. 받아라. 지연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명예 이전 서류였습니다. 이 집, 인근 건물, 마을 어기 땅, 전부 한지연 앞으로 이전이 완료된 서류였습니다. 도장이 찍혀 있었고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잔치 당일 아침 경찰서에 가기 전에 먼저 처리해 두신 것이었습니다.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님, 이건 너무 큰... 종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내 며느리만 사람이었다. 이건 당연한 몫이야. 눈물이 터졌습니다.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서러워서만도 아니었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지연이 처음으로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는 눈물이었습니다. 종태는 지연이 우는 것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눈치 보지 말고. 그 말이 지연의 가슴 가장 깊은 곳까지 닿았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22살에 이 집으로 들어온 이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며칠 뒤 친척들이 다시 모이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잔치의 뒷수습을 겸한 자리였습니다. 어색하고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종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친척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집 맏며느리는 한지연이다. 짧고 단호한 말이었습니다. 설명도 덧붙임도 없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오히려 어떤 긴 말보다 더 분명하게 방안을 채웠습니다. 말수는 구석자리에 앉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 앉아 종태의 말을 들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 안에서 천천히 차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도 사람으로 산다. 마당에 봄빛이 내려앉았습니다. 장독대 사이로 햇살이 고르게 퍼졌습니다. 지연은 마루에 앉아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아픔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 다리로 20년을 버텼습니다. 이 다리로 이 집을 지켰습니다. 이 다리로 끝까지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지연의 머리카락이 살짝 흩날렸습니다. 지연은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습니다. 오래, 천천히. 오늘 지연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년입니다. 20년 동안 아프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절름거리는 다리로 새벽을 열고 밤을 닫았던 여자. 누군가는 말할 겁니다. 왜 진작 떠나지 않았냐고. 왜 그렇게 오래 참았냐고.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세상에는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하는 자리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침묵이 결코 약함이 아니라는 것을. 지연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진심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닿는다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가 보여줬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억울함을 혼자 사귀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지연처럼 버텨주십시오. 때는 반드시 옵니다. 이 채널은 그런 분들 곁에 항상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셨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도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가슴 따뜻하고 시원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